반갑습니다. 예, 오. 금요 과탐의 세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저도 해야 되나? 서초사험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그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변동규 선생님입니다. 네, 이투스 온라인 지구학 홍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2022학년도 과탐 특별방송으로 고3들 학생들 또 재수 반수생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3월 25일 모의고사를 보고 계속 분석을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수학 선생님들하고 수학도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수학 만세라고 해서 수학도 방송이 진행되고 하는데, 특이하게 어필하더라고. 우리 김기영 선생님은 깊이가 다른 애랑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수학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조희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어필하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 되게 오늘 되게 심각한 주제예요. 왜냐면 2022학년도 이거 정시 말고요. 수시. 오늘 수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수시 전형에서 과탐이 이게 1등 공신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3월 모의고사가 3월 25일 날 끝났는데, 사실상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면 각 기관들, 입시 기관들에서 바로 발표하는 게 있죠. 예상 등급 컷이죠. 근데 그 예상 등급 컷은 어딜 기준으로요? 원점수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 등급 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등급 컷이라는 거는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4% 인원까지 1등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11% 2등급, 그 다음에 23% 3등급, 그 다음에 4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 등급컷이, 예상 등급컷이 원점수로 이렇게 발언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국어, 수학 보세요. 이게 지금 원점수로 가지고 만약에 예상 등급컷을 예측하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엄매하고 화작문, 또 수학도 공통 수학이 있고 공통으로 수원수투 보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컷을 예측하기에는 할 수는 있으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시를 썼을 때 수시하고 이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수시를 썼을 때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수능 체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 예를 들어서 논술로 예를 들게요. 맞췄냐 못 맞췄냐. 그러니까 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을 봤더니 못 맞춰서 안 가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성적표 나왔더니 맞췄네? 성체제를. 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반대로 또 잘 본 학생들 중에 수능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있고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인데, 네, 그런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본 다음날 바로 예상 등급컷이 나와서 보통 목요일날 수능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논술을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예상 등급컷을 보고 내가 논술을 간다 안 간다. 왜? 나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을 가게 되면 내 예상 등급을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대학을 정시에 합격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지금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택형으로 바꾸고서부터 이 예상 등급컷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심지어는 지금 원점수, 각 기관에서 발표한 건 원점수로도 살겠지만 사실 원점수로는 등급컷을 예상하기는, 왜냐하면 이거 화법과 작문에서는 90점, 엄매처로 했을 땐 89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등급컷이. 그리고 그러면 표준 점수로, 가상한 표준 점수로 한번 이걸 해보자. 근데 표준 점수는 원래
표준 점수를 구하려면 평균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과목별 평균 성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하려면 다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평균 성적 구하고 편차 구하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 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발표한 표준 점수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 이투스 같은 경우 1등 컷이 122점이래요. 그런데 지금 대성. 종로라든지 이런 데 같은 131점이 나오고요. 대선 같은 경우 135점까지는 이게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오늘 과탐 방송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과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원점수 원래대로 47이냐? 즉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 화학이 44점 원점수 1등급 컷. 그다음에 생명, 지구과학이 47점 1등급 컷 원점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 범위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되게 정교해져 갖고 원점수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국어 수학으로 맞추는 것보다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이고 탐구로도 예측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탐의 예상 등급 컷은 거의 오차 범위가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역대도 봤을 때 전반적인 등급컷 자체가 그쵸. 솔직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구과학이나 물리화학보다는 이렇게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45, 44 수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한테 등급이라고 하는 다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명과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장점이긴 하죠. 40점만 일단 받으면 50점 만점이잖아요. 그냥 뭐 그죠? 2등급. 40점 맞으면 그냥 무조건 2등분 확보잖아요. 2등급 확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물리가 작년같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이상 물리처럼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럼 물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윤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작년 수능처럼 그렇게 그냥 만점이 1등 컷이었나? 물리가? 그렇죠. 예. 그러면 40점 맞아도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근데 이제 뭐 물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시에서 과탐이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게 일단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 일단 등급 올리는 게 일단 이제 어차피 수시라는 건 최저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가 목표인 거니까 어떤 과목을 했을 때 네가 최저로 맞추기가 제일 쉽냐라고 했을 때 그게 과탐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봤을 때 이제 뭐 편의상 국영수 중에 라이벌로 뭐 뽑긴 좀 그렇지만 편의상 국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이제 3등급일 때 만약에 합이 5가 필요하다면 과탐에 힘을 쏟는 게 좀 더 이제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아이들한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물리가 1등급 쉽게 나온다면 네. 1 맞히면 나머지 조합들도 굉장히 그렇죠. 쉬워지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4등급 받아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합이 5라면 그렇죠. 그럼 훨씬 편안하게 이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죠. 논술 김기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뭐 똑같은 뭐 생각이죠. 왜냐면 뭐 항상 이제 고3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불안해하는 게 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겠죠. 근데 확실성에 대한 거는 확실히 국어 수학보다는 과학은 확실하니까 대신 화학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은 고3 때 조금 이제 국어랑 수학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자꾸 과학을 미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6편 끝나고 이제 점수 이제 무너진 상황을 보고 그게 뭐 항상 그게 이제 와르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느냐. 근데 또 웃긴 거는 정말 짧은 기간 내 진짜 다른 과목 하나도 안 하고 화학만 하면 충분히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네가 원하는 만약에 뭐 2등급 목표라면 양적 관계를 살짝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이 한 분 계세요. 수능 최저 조합으로
애들을 많이 살린 우리 지구과학이 난 홍민아 선생님 많이 봤거든요. 그 지구과학 듣는 애들이 신기하게 지구과학만 나오고 지구과학만 나오고요. 이게 나머지 국영수가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과탐이 최저 맞추기 경우 좋을 것이냐 이건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수학이 등급이 나온 애들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수학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뭘로 맞출까 이런 고민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과학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과학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어떤 과목이 유리할 것이냐 이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학이 희한하게 1이 잘 나오냐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은 막다른 길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사탐해야 돼요. 절실함?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하다가는 아니 안 되면 지구과학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구과학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왔고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절하죠. 다른 과목을 할 때보다는. 근데 이게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처음부터 했다면 무난하게 갔을 걸. 마지막에 오니까 피곤해지죠. 그런데 제 하나 학생들, 학부모님도 듣고 계실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애들을 많이 봐요. 공부하다 보면 저는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저는 2등급만 있으면 돼요. 아까 김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화학이 2등급이 필요하니 양적 관계 버려라. 이건데 저는 조금 달라요. 얘가 버린다고 다 맞춘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등급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너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2인데? 네가 이걸 다 맞춰? 무슨 소리? 그러니까 2등급이 필요해도 다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2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1이 나왔다고 수능에 1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까.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화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수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거 날리면 2는 무조건 나오는 추세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과목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지구과학은 점수 등락폭이 좀 심해요. 등급 등락폭이. 그러니까 2를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낮은 점수가 2가 되기도 하고 38 맞아도 2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지구과학은. 근데 어떤 2번 같은 경우는 44를 맞아야 2예요. 그럼 뭘 버렸으면 안 나오니까 저는 이것만 필요한 공부할게요. 이거는 대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잖아요.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탐하는 선생님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 고민인데 좀 제발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죠. 시즌제로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즌제로. 근데 이 방송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학생들은 거의 이 방송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저는 근데 제가 컨설팅 하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핸드폰 끊어내서 저희 교육진단 금요 가탐의 세계를 꼭 들으라고 내가 강조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듣는 게 굉장히 좋다고 좀 봐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근데 학부모님들이 고산 학부모님들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고산 학부모님들 상황에서는 홍은혜 선생님 지구과학에 대한 동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밑에 학년 학부모님이 들을 때는 지구과학은 과학이야? 전혀 와닿지 않죠. 뭐 지구과학도 학원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선봉에 쓴다는 거예요. 밑에 학년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물리화학이라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3까지 와서 보니까 그런데 했는데도 물리화학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거죠. 지구과학을.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한번 해줘요.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지구과학이 7만 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7만 명이 봤는데 그런데 21학년도 수능을 보면은 보통 7만 이 정도 데이터잖아요. 보통 그렇게 나와요. 2학년 때. 네, 고2 때는 다 근데 그렇게 수능에 가서는 13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대를 가려든 서울대를 가려든 뭐든 간에 합격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지구과학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구과학을 미는 건 아닙니다. 지구과학을 미는 건 아니고 뭐 각자 공부하시는 선택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능 체제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내신이 괜찮고 수시에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보장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잖아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추천 전형이라든지 학업 우수 전형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학업 우수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 4개 영역 합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를 맞추면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한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시에서도 확실성 있는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방송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국어하고 수학도 예상 등급이 바로바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조합을 맞출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젠 이게 힘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국어하고 국어하고 수학을 가지고 예상 등급 컷을 빨리 캐치를 하는 건 앞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선택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요. 빨리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담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수능 체제를 어디다 뭘로 과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탐에. 왜? 과탐은 선택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바로 원점수의 예상 등급이 바로 나온 거고 아까 변동민 선생님께서 말씀했지만 생명과학은 항상 보면은 예상 컷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변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과탐이 아마 앞으로는 수시 전형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시 지원 전략 짤 때 2022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짤 때 과탐 등급 예상 등급 컷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과탐은 정시에서도 1등 공신이지만 앞으로 수시에서도 1등 공신의 어떤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거 국어하고 수학이 예상 등급 컷이 바로 안 나온다는 게 나와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 방송을 좀 이렇게 퍼뜨려서 좋습니다. 퍼뜨려서 저희 방송 보면 이렇게 퍼뜨려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방송 얘기했는데 고3들 내신 대비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는 했어요. 고3들 내신 대비 고3 때 내신 대비는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하세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수능 준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3들 오늘 방송에 또 얘기 잠깐 하는데 고3들 지금 내신 대비 한다고 뭐 빠지고 못 빠지고 그냥 그거 자체가 재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3 때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등급은 1등급 때를 유지하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곁들여서 잠깐 또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